미국의 M7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20%까지 올라오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 이제 칠판도 새로 딱 개비를 했습니다. 이게 분필로 하니까 소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스튜디오를 교실로 새로 꾸몄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의 미국의 주식시장, 그 다음에 한국의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업의 본질을 어떻게 찾아서 투자할 건가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도 아니죠. 지난 몇 년 동안에 정말 화두가 많이 된 게 M7, M7에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M7 회사들을 하나 둘씩 업의 본질 차원에서 그려놓고 향후에 이 회사들의 향후의 경로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예측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M7 시가총액 큰 거대로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다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어제 저녁 기준으로 해서 2.58조 달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엔비디아 2.22조 달러가 됐어요. 근데 애플하고 격차가 3,800억 불밖에 안 나요. 20%만, 그러니까 애플이 10% 내려가고 엔비디아가 10% 올라가면 시총사에 또 바뀌어요. 그다음 밑에 고만고만한 애들 있죠. 아마존, 알파벳, AC 있는데 보통주 우선주니까 그냥 구글이라고 그러죠. 구글, 그 다음 메타, 그 다음에 테슬라. 맞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들이 M7이에요. 이 M7의 시가총액의 합계가 우리 돈으로 했을 때 지금 대략 13조 달러, 13조 달러예요. 13조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1,300원을 곱하면 1경 2천에 3을 곱하니까 1경 한 7천? 여기에 이 회사들의 시총 합계가 1경이에요. 1경 1.6경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돼요. 미국 시장 전체 시가총액 합계가 6.5경 정도 돼요. 이 회사들이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다 올려놓고 있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밋밋한 상태였고 몇 년 동안, 물론 그 중에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거나 이게 큰 트렌드를 안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럼 이 회사들을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가 종목명, 본업의 경쟁력이죠. 여기는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클라우드. 최근에 더해진 게 AI가 더해진 거죠. 이 AI는 오픈 AI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오픈 AI 지분을 가지고 있고 48%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최근에 주가가 AI 관련된 구독 서비스가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애플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게 약간은 틀리죠. 팹리스인 상태의 소프트웨어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폰 생태계 앱 관련된, 그런데 약간 하드웨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판매한 거는
애플 폰이잖아요, 그죠? 애플 폰. 그 다음에 관련된 애플폰도 팔고 PC도 팔고 최근에는 비전 프로도 팔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팹리스 공장이 없는 팹리스 하드웨어 회사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의 판매량이 줄어들면 주가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최근에 중국에서 24%나 줄었고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2위 하다가 4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얘는 AI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 또 애플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보는 많은 사람들이 AI 쪽에 대응이 늦다. AI 대응을 잘 못한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회사죠. 소프트웨어 회사고, 더하기 플랫폼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플랫폼 성격은 쿠다 때문이에요. 쿠다. 팹리스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고, 공장이 없죠. 전부 하청 주고 있죠. TSMC에 하청 주고 있죠. 얘는 AI에 그냥 그야말로 갑 오브 갑인 거죠. 전 세계 갑 오브 갑이야. 갑 오브 갑. 근데 지금 PER이 신문 기사를, 특히 한국의 신문 기사를 보면 PER이 70배입니다. 버블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또 조금 더 좋게 보는 분들은 포워드 PER이 30배입니다. 33배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실적을 놓고 보면 PER 70배가 맞고요. 올해하고 내년도 어닝 컨센서스대로 가면 PER이 30배도 안 되죠. 그래서 또 그런 좋게 보신 분들은 PEG가 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한참 더 갑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논란 중에 있는 기사죠. 아마존은 원래가 유통이죠. 유통회사 내에 AW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클라우드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그 신기술 관련된 신기술 벤처 산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주된 어닝의 원천은 이 유통하고 이 클라우드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알파벳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글이죠. 구글은 뭘까요? 구글은 뭘로 돈을 벌까요? 광고죠, 그죠? 광고. 구글은 광고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얘도 클라우드를 해요. 클라우드는 지금 전 세계 넘버원이 아마존이에요. 얘가 아마존이 클라우드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아마존의 75%까지 추격을 했어요. 알파벳도 클라우드를 하는데 영 잘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AI도 좀 해요. 하는데 최근 들어서 얘들 제미나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영 잘 안 되고 있는 중이래요. 얘는 AI 쪽을 그래도 제법 많이 신속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관련해서 얘가 AI를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메타죠. 얘는 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죠.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 인스타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여기도 결국은 광고죠. 본업은 광고고 더하기 AI를 해요. AI는 라마라고 그 자연어 처리 관련된 독자 엔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자연어 처리, 자연어 인공지능.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왔다 갔죠. 자연어 인공지능 이렇게 하는 친구. 여기 잘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첫 배당을 하면서 특히 잘하는 게 저커버가 잘하는 게 안 되는 거 빨리 접어요. 구수수는 잘해. 그래서 이제 얘도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테슬라는 혹자는 이제 풀 SD를 강조하면 얘들이 만든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죠. 그걸 강조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그럴 수 있고, 그런데 현재 이익이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그 얘들이 하는 게 전기차죠. 전기차에서 이익이 다 나와요. 한 80%는 전기차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전기차에 나오고, 뭐, 또 무슨, 저것도 하고 있죠. 더하기 풀 SD. 뭐, 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근거리 위성통신도 하고 있죠. 위성통신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우주선도 하고, 로봇도 하고, 뭐, 다양한 거 많이 해요. 그 신기술 관련된 걸 많이 하는 회사죠.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 전기차라는 게 결국은 하드웨어잖아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업들이 보면, 여기에도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소프트웨어, 엔비디아도 소프트웨어. 얘도 결국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고, 신기술 관련된 것도 뭐 소프트웨어가 많고, 구글도 이게 플랫폼 기업이니까 소프트웨어고, 이것도 소프트웨어고, 뭐 AI 이것도 소프트웨어고, 페이스북 이거 인스타그램 이것도 플랫폼이고, AI 뭐 이것도 다 플랫폼이고, 테슬라는 하드웨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가장 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회사이냐, 하드웨어 회사이냐. 자, 지금부터 여기 차이를 한번 해볼게요. 설비 투자.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설비 투자 비용이 거의 없어요. 정말로 설비 투자 비용이 미미한 수준. 그래도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죠. 뭐 그런 정도의 것이지, 뭐 이렇게 막 공장을 짓고 막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여기는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설비 투자 비용이 많아. 설비 투자 비용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공장을 지었다가 세상이 변했어. 그래서 이게 영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도 첫 번째는요, 이 기업들은 부인을 해요. 부인을 해. 공장을 지었다가 이게 안 팔릴 것 같아. 그런데도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번에 페이스북도 그 저커버거도 그랬지만 유턴이 가능해요. 난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거 관련되는 사업부의 직원을 잘라버리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 하드웨어 회사들은 공장을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뒤집기 불가. 뒤집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하드웨어 회사를 장기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마진.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사실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마진이 새로 돈이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물류비가 들지 않아요. 물류비, 감가상각 많지 않음. 물론 데이터 센터 감가상각은 해야 되니까 감가상각이 제조회사에 비해서는 낮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입소문으로 사업을 넓힐 수가 있어요. 뭐가 하나 좋으면 그거 쭉 연결해가지고 카카오톡 가입해서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그러고 한번 바람을 탈면 마케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마진 폭이 굉장히 높아요. 지니까 퇴출도 좀 자유롭고, 그 대신 단점은 한번 나쁜 소문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지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하드웨어 회사들은 물류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OP 마진 자체가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하드웨어 회사들이 원재료비, 인건비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컨트롤 가능한 마진 폭이 뭐 비용 절감을 아무리 자기가 기술 개발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 폭이 10%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대부분은 10% 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싱글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렇게 보여진, 그래서 하드웨어 회사들은 원재료비 들고 인건비 들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영업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컨트롤 가능한, 관리 가능한 원가가 높질 않아요. 뭐 끽 해봐야 뭐 15%?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뭘 자기가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낸다고 그래 봐야 뭐 10%대 영업 마진이 나오면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얘는 기병인 것 같고요. 얘는 하드웨어 회사는 보병인 거죠.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기의 장래 계획을 발표할 때도 하드웨어 회사들이 발표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믿으면 안 돼. 이미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불황이 예견돼도 절대로 나쁘다 얘기 안 해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해가닥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잘 낸 비결이기도 한데, 한 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출량이 는다고 해서, 매출량이 이렇게 늘 때 비용이 함께 느느냐? 함께 늘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페이스북이다. 그다음 인스타그램이다. 구글의 유튜브다. 아니, 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적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들 원가가 매출이 느는 것만큼 원가도 같은 기울기로 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설치해 놨기 때문에 매출이 늘면 비용도 같은 각도로 느는 게 아니고 각도가 훨씬 슬로우하게 늘어요. 이렇게 는다고. 그러니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이익이 급증하는 구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 회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비용이 늘면, 매출이 늘면 거기에 따라서 원가도 늘고, 이 각도가 물론 고정비 부분을 컴펜세이션 하고 난 다음에는 이익의 폭이 조금 더 늘어나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렇게 비용 구조가 는다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늘 때, 하드웨어 회사들은 매출이 이렇게 늘 때, 하드웨어 회사들은 거의 뭐 비슷하게 따라서 늘어나는 거예요. 재료비 다 들어가니까. 물류비 들어가야 되고, 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하드웨어 회사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PER도 낮게 거래돼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비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있었을 때 이제 망하는 정도가 심하게 망가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1등 회사하고, 그러니까 승자 1등 회사가 다 먹는 거, 승자 all take 할 수 있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회사는 승자가 다 가져가요. 2등 회사는 2등이 누군지 기억도 못할 정도 같아요. 우리 인터넷 포털도 그랬었고요. 뭐 다양한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들 보면 어떤 섹터 내에서 그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 가령 뭐 기업용 ERP 한다 그러면 한국의 도전디지털위원회는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2등 회사가 누구지? 몰라요. 보안 그러면 뭐 안철수 연구소? 그건 아는데 2등 보안 연구소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도 뭐 처음에 우리 네이버, 다음, 엠파스, 뭐 야후, 코리아 많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네이버만 기억을 하고 딴 걸 기억을 못 한다 이거죠. 승자 독식, 승자 올 테이크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글로벌 차 시장에도 글로벌 넘버원이 도요타가 뭐 1100만 대, 폭스바겐 그룹이 900만 대, 현대차가 뭐 700만 대, 이런 식으로 고만고만하게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는 거죠. 왜? 물류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왕창 혼자서 독식할 수 없는 구조를 하드웨어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M7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20%까지 올라오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승자 올테이크하는. 그러니 올라갔는데,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몇 년 전, 수년 전에 비해서 애플도 2016년에 30불 하다가 지금 내렸는 게 160불이니까.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똑같아요. 그 비결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비용 구조, 마진 구조, 승자가 다 가져가는 거, 매출이 느는 것만큼 비용이 늘지 않는 거, 이런 게 다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어서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20%까지 상승을 주도한 랠리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분님들이 투자하실 때 하드웨어 기업들 투자하실 때는 그 기업 경영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 정도도 낮게 평가를 하셔야 되고, 언젠가는 사업이 잘 안 될 때 대출 비용도 들고, 하드웨어 회사들은 OP 마진 폭이 10% 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하드웨어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진입과 퇴출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하청 회사일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들은 높은 밸류를 주질 않아요. 아무리 성장 기업이어도. 기술 변화가 막다른 곳에 가게 되면 언제 그 기업의 운명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보병이 아니라 기병이어서 얼마든지 노선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진 폭이 커요. 왜냐하면 사업이 확장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 오피스가 팔릴 때 그게 무슨 택배를 통해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 새로 생기기 시작하는 무슨 코파일럿 이런 것들 그냥 서버에 놓고 클릭하면 되는 거지. 나 이거 구독할래요. 그러면 집으로 미국에서 본사에서 프로그램이 날라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시장의 매출 규모가 크고 구독자가 많고 사용자가 많아져도 비용이 함께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 회사들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익을 증가시키면서 시장을 주도적으로 상승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겠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면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이익이 계속 늘 수도 있다니까요. 다만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 승자 올 테이크예요. 2등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7개 기업들 중에 어떤 회사는 하드웨어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 본업인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드웨어에서 창출되는 회사들은 한번 제품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아주 긍정적인 전망으로 접근해 보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기술, 최근에는 누가 뭐라 해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의 확장력, 사업을 얼마든지 넓게 펼칠 수 있는 확장력의 원천은 AI예요. AI 경쟁력. 이제 AI가 AGI로도 간다고 그래요. 똑같은 Artificial Generally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기술 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 있을 거예요. 주가가 올라 있는데 불구하고 PER은 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이 있는 게 있죠. 도대체 그럼 그런 기업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지금 버블이면 어떡하냐? 미국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 미국 시장 내에 시총 비중 20%까지 올라간 것은 오직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매도 시점을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느냐?